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연당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계림은 현재 낮 기온 평균 35도쯤 됩니다. 한국도 많이 덥지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每个地方不一样,每个人不一样. 지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문화 차이는 순전히 저희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 듣고서 어머 우리가 사는 지방은 안 그런데 이상하네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댓글 다는 분 계실까봐 그래요. 자,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차이는 부부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근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국 대학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어머,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학과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대학은 교수를 초빙하면 부부가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한국어과 교수예요. 그리고 부인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의 교수 계약 체결할 때 부인도 남편과 같은 학교 영문과 교수로 계약을 하도록 학교에서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본 적이 없는 일이죠. 한국은 여전히 사내 커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중국 대학에서 교수 계약을 체결할 때 동반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문제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예를 들어요. 저의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왔는데 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가 책임지고 입학을 도와줬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빙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중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엄마가 아닌 아빠가 요리를 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준비하고요. 여자들은 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손님하고 앉아서 차를 마셔요. 제가 아는 분은 교수가 부부인데 여자분이 일찍 퇴근을 해도 저녁 식사 준비를 전혀 안 해요. 남편이 돌아와서 식사 준비를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린대요. 밤 10시가 넘어서도요.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빠가 요리를 하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회식이 있을 때 식탁에 아무데나 앉지 않고 서열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 달라요. 물론 한국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 앉는 위치가 중요한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중국은 평상시에도 앉는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손님을 청한 사람, 주인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출입문 정면으로 보이는 가장 안쪽의 가운데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손님들은 주인장의 오른쪽과 왼쪽에 중요한 순서대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장의 맞은편, 출입문 가장 가까이에 앉은 사람은 돈을 내거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회식 때 출입문 가까이에 앉은 사람 보고 오늘 당신이 내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는지 은근 신경을 많이 써요. 때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앉는 자리의 위치가 그만큼 중국에서는 중요해요. 사업상 미팅을 하거나 상사와 식사를 할 때 어디에 앉아야 될지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저는 어디에 앉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나가지고 지정하는 자리에 앉아요. 제가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울 때는 무조건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선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담배 문화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이 눈에 띄게 줄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웁니다. 제가 어떤 날은 아침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제가 입은 옷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워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한 대 권하는 것이 인사예요.
뭐 우리도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담배를 피울 때 한국에서는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피우지 않고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나이 고려하지 않고 담배를 같이 피워요. 70대 선생님과 30대 젊은 제자가 같이 담배를 피웁니다. 또 링따오라고 하죠. 영도자와 아랫사람도 같이 담배를 피워요. 맞담배질을 하는 거죠.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한국에서는 예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오히려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섯째는 중국은 육아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옛날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많이 돌봤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당신들도 여태 고생 많이 했는데 퇴직하고서는 당신의 인생을 사시려고 손자 손녀 돌봄 노를 선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바쁜 부모를 대신해 퇴직한 조부모가 육아를 돕는 경우가 많아요. 방과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남방 지역은 3대가 같이 혹은 이웃에서 살면서 조부모가 육아를 책임지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 중국도 한국처럼 여전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지만 자녀의 성은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대부분이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달라요. 자녀가 하나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를 쓰고요. 자녀가 둘이면 큰애는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작은애는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어요. 또 셋째가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엄마 성을 쓸 수도 있고 아버지 성을 쓸 수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제가 살고 있는 계림은 중국의 남방 지역인데 이곳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찬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도 찬물, 소주와 맥주도 찬 소주, 찬 맥주를 마시고 한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정말 찬물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맥주도 상온의 맥주를 마셔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온도와 가장 비슷한 상온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고 하죠. 이제 이 남방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다거나 또는 이상하다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항상 뜨거운 물을 마시고 또 보온병에 물을 넣어서 휴대하는 것도 한국과는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아주 많은 문화 차이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정리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